여기가 경로당이야?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들여? 이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진심이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 청담동 나온 백화점. 이곳의 공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는 수백만 원대 인공 향수의 잔향이 섞여 있고 내뱉는 숨에는 누군가의 재력과 지위를 가늠하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죠. 이곳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걸친 브랜드의 로고로 결정됩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빛은 더 비싼 가방, 더 높은 구두만을 비추고 그 빛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진열된 명품관 한복판에서 흙먼지 가득 묻은 꽃무늬 보따리를 든 노인을 마주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청담동,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이들만 발을 들인다는 라온백화점 1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청담입니다. 아래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지혜와 복된 기운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상냥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수진 씨를 보며 그녀가 참 귀하게만 자랐을 거라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니폼 안쪽 그녀의 어깨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삶의 무게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19, 남들은 대학 합격 통지서에 기뻐할 때 수진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라는 통지서를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대신해 가장이 된 그녀에게 대학은 사치였고 꿈은 먼 나라 이야기였죠.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버텨온 7년. 그녀에게 이 백화점의 계약직 이름표는 세상으로 나가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차가운 멸시와 거절의 벽을 많이 마주해 왔기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차림새 뒤에 숨겨진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모두가 격을 따지며 겉모습을 훑어내릴 때 그녀만은 그보다 훨씬 귀한 마음의 결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던 백화점 매장 한 구석, 수진 씨의 시선이 한 노인에게 머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흙먼지 묻은 보따리를 든 채 길을 잃은 듯 서 있는 정옥 할머니. 수진 씨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저분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 타들어가는 갈증을 축여줄 물 한 모금과 따뜻한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유일한 생계인 이름표를 앗아갈 폭풍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수진 씨는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30분.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VIP들 사이로 도저히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75의 이정욱 할머니. 한쪽 어깨엔 낡은 꽃무늬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른 한 손엔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죠. 굽은 등에 걸친 무명 저고리에는 세월의 때가 꼬재재하게 묻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대리석 바닥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어제 내린 비에 젖은 흙먼지가 하얀 바닥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걸친 사모님들이 코를 찌푸리며 뒷걸음질을 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저 노인네 뭐야?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보안 요원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그냥 들여보내고. 할머니는 방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너무 눈부신 탓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화살 같은 시선이 따가운 탓인지 할머니는 보따리 끈을 꼭 쥔 채 제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둘이 할머니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마치 백화점의 품격을 더럽히는 오물을 치우듯 거친 몸짓이었죠. 아이고, 내가 누구 좀 찾으러 왔는데 금방 갈게요. 정옥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화려한 매장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막무가내였죠.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가 바닥에 쓸리며 힘없이 늘어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손 좀 놓으시죠. 매장 구석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20대 판매원 수진이 달려옵니다. 그녀는 이제 겨우 입사 1년 차인 계약직,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처지라 점심시간조차 아껴가며 일하던 중이었죠. 수진은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보안 요원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은 요원들의 손을 떼어내고 할머니의 흙 묻은 보따리를 냉큼 자신의 어깨에 메어 올립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깔끔한 유니폼 어깨 위로 때자국 가득한 보따리가 얹어지자 매장 안은 또 한 번 술렁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두가 격을 따질 때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귀한 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매장 한 구석, 수진 씨는 정옥 할머니를 비어있는 휴게 의자로 조심스레 모셨습니다. 사실 이곳은 한 달에 수억 원을 쓰는 VIP 고객들만 잠시 머무는 약속의 땅 같은 곳이었죠. 지나가는 직원들의 눈총은 칼날처럼 따가웠고 주변 고객들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바람이 되어 수진 씨의 등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물함 깊숙이 넣어두었던 점심 대신 마시려던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할머니의 거친 손에 꼭 쥐어줍니다. 할머니는 그 투명한 물병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명품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이곳에서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이 가진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70평생 모진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갈증과 허기를 견뎌왔을 그 마디 굵은 손이 고마움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할머니는 물 한 모금을 아주 천천히 마치 귀한 약이라도 마시는 듯 들이켜고는 무거운 꽃무늬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보따리 깊은 곳에서 꺼내든 것은 투박하고 흘기채 닦이지 않은 노란 참외 하나였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자 달콤하고 진한 참외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백화점의 인공적인 향수 냄새 사이에서 그 투박한 흙냄새와 단향은 잊을 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그 참외를 받아듭니다. 할머니가 뙤약볕 아래서 정성껏 길러냈을 그 진심을 읽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소박한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차가운 구두 소리와 함께 이 백화점의 무소불위 실세인 강태윤 지점장이 나타납니다. 그의 시선은 수진 씨의 손에 들린 흙 묻은 참외와 VIP 의자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에게 꽂힙니다. 미간은 종이처럼 구겨지고 눈빛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서립니다. 오늘은 해외 거대 투자 그룹의 실사단이 방문하는 백화점의 사활이 걸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의 분노는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곳이 경로당이냐며 이 냄새와 흙먼지는 어쩔 거냐며 매장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죠. 그 고함에 쇼핑을 하던 고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듯 몰려듭니다. 수치심에 할머니의 고개는 점점 더 깊게 숙여졌고 작아진 어깨는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손에 있던 참외를 획 낚아채더니 그대로 하얀 대리석 바닥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노란 참외는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수줍게 건넸던 그 따뜻한 마음이 권위와
실적이라는 이름의 구두 아래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75년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며 단단해진 마음이었지만 자식벌 되는 이에게 당하는 이런 노골적인 멸시는 평생을 가도 익숙해지지 않는 법이었죠. 할머니는 깨진 참외 조각이라도 줍기 위해 바르르 떨리는 손을 바닥으로 뻗습니다. 귀한 바닥을 더럽혀서 미안하다며 사죄하는 노인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수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막아서며 지점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명품 보석보다 단단하고 고닫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진심이며 손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야말로 백화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당당히 맞선 겁니다. 분노한 지점장은 수진 씨의 이름표를 가리키며 오늘부로 당장 해고를 선언합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을 기세로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죠. 동료들은 보복이 두려워 눈을 피했고 백화점 정문에는 이미 거물급 투자자들의 검은 세단 행렬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만 있던 정옥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는 백화점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봅니다. 비굴함은 사라지고 무언가 깊은 통찰이 담긴 서늘한 목소리가 노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 속에서 아주 낡고 때 묻은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듭니다. 수진 씨의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돌덩이가 될지 이제 운명의 시계추가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점장이 부른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할머니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내가 옳다는 것을, 내 진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세상의 거대한 벽이 내 목소리를 한순간에 지워버릴 때 바로 그 순간 아닐까요? 오늘 수진 씨에게는 이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얼음 가시처럼 느껴지는 날입니다. 오전 11시 15분. 백화점 입구에는 이미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거대한 성벽처럼 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백화점의 운명을 결정지을 초대형 투자사 K-인베스트의 실자단이 도착하기 직전이죠. 강태윤 지점장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출세의 사다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그의 눈에는 지금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 참외 조각과 저 낡은 꽃무늬 보따리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불결한 오물처럼 보일 뿐입니다. 강 지점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매장의 공기를 찢어놓습니다. 보안팀을 향해 어서 이 노인을 끌어내라며 윽박지르던 그는 결국 참다 못해 직접 발을 뻗고 맙니다. 할머니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보따리가 허공을 날아 저 멀리 튕겨나갑니다. 낡은 천이 찢어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빛바랜 수첩과 소박한 소지품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리죠.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갑니다. 평생을 읽어온 소중한 기록들이 짓밟히는 모습에 노인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갑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수진 씨가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지점장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보다 실적이, 진심보다 품격이 중요했던 지점장에게 수진 씨의 외침은 그저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비웃음을 띠며 다가온 지점장의 손이
수진 씨의 가슴팍으로 향합니다. 계약직 판매원 박수진. 그녀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매만졌던 그 이름표가 지점장의 손에 힘없이 뜯겨나갑니다. 강 지점장은 그 이름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번쩍이는 구두발로 무참히 지시겨버립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꺼지라는 비정한 선고와 함께 말이죠. 주변의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립니다. 생존이 걸린 일터에서 정의는 사치였고 누구 하나 수진 씨의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수진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자신의 성실함이, 그 따뜻한 마음이 고작 플라스틱 이름표 하나 뜯기듯 사라지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서 찢어진 보따리를 추스르던 정옥 할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굽어있던 등이 조금씩 펴지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 씨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울지 말라고, 내 이름표는 저런 사람이 함부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독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전과는 전혀 다른 위험이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찢어진 보따리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손때 묻은 구형 폴더폰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수첩을 펼치죠. 그 수첩 첫 장에는 국내 최대 기업 총수들의 직통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그 모습을 보며 노망이 났냐며 코방귀를 뀌지만 할머니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전화기에 대고 낮게 의졸입니다. 나다. 지금 청담동 나온 백화점이다. 그래, 내 보따리가 발에 채이고 참외가 박살이 났다. 실사단? 보낼 것 없다. 내가 지금 여기서 다 봤으니까. 할머니의 짧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백화점 전체에 기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강 지점장의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본사 총괄 전무가 헬기를 타고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다급한 보고, 그리고 이 매장에 지금 K-인베스트의 회장님이 계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 지점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수진 씨 옆에 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흙 묻은 저고리를 툭툭 털며 바닥에 짓밟혀 있던 수진 씨의 이름표를 직접 주워듭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청담동 나온 백화점의 최연소 지점장 강태윤. 그에게 백화점은 아름다움을 파는 공간이 아닌 더 높은 실적을 짜내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잔인한 전쟁터였습니다. 숫자가 곧 인격이다. 그가 신봉해온 이 차가운 신념은 수많은 직원의 눈물 위에 세워진 오만한 성벽이었죠. 그가 매장에 나타나면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습니다. 강 지점장은 직원을 볼 때 결코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가 보는 건 가슴에 달린 이름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매출 상승률 그래프뿐이니까요. 10년을 헌신한 베테랑 직원조차 실적이 주춤하면 청소해야 할 먼지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백화점에 먼지가 쌓이면 털어내야 하듯 돈 안 되는 사람은 털어내는 게 내일이다. 수많은 직원 앞에서 뱉어낸 그 비정한 말들은 오늘 칼날이 되어 그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강 지점장에게 품격은 오직 돈이 되는 자에게만 허락된 사치였습니다. 가방 브랜드가 곧 입장권이라 믿으며 사람을 가려봤던 오만함. 하위권 점주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여기는 자선사업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서류를 내던지던 그 잔인한 확신은 이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인베스트 회장님이 지금 1층 매장에 있다는 무전기 넘어 들려오는 비명 섞인 보고에 강 지점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오물이라 부르며 걷어찼던 그 낡은 보따리, 쓰레기라며 짓밟았던 그 노란 참외. 그 초라함 뒤에 숨겨진 것이 대한민국 유통제국의 심장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쌓아온 숫자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타인의 진심을 짓밟고 올라섰던 강태윤. 이제 그가 지켜온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시간입니다. 사람값은 가방값이 결정한다던 그의 오만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인간의 존엄을 숫자로 계산하려 했던 한 남자의 파멸. 이제 진짜 주인이 보따리를 풀고 그의 이름표를 거두어갈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라온 백화점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만 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아래 50년 전 어느 가난한 여인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오늘 정옥 할머니가 평생 품어온 낡은 보따리 속 그 비밀스러운 과거의 장을 들춰보려 합니다. 1970년대 어느 겨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시장 바닥에 내려앉은 25의 정옥. 그녀에겐 물려받은 재산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머리 위에 인 무거운 보따리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전 재산이자 무기였죠. 그녀는 남들이 잠든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지에서 참외와 채소를 떼어왔습니다. 매일같이 수십 킬로미터 길을 걸으며 보따리를 팔았죠. 발톱이 빠지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감각이 무뎌질 때마다 정옥은 낡은 수첩에 그날 판 물건 대신 사람의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씨댁은 아이가 아프니 덤으로 참외 하나를 더 얹어주었다. 박씨 어르신은 생일이시니 보리차 한 잔을 대접했다.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신뢰를 모았던 시간. 사람들은 점차 길거리의 수많은 보따리 장수 중에서도 정옥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푼돈을 모아 한 평, 두 평. 그녀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청담동의 거친 황무지를 사들였습니다. 주변에선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녀의 수첩엔 이미 50년 뒤 이곳에 세워질 거대한 꿈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죠. 세월은 흘러 황무지는 금싸라기 땅이 되었고 보따리 장수 정옥은 대한민국 최대 투자사 K-인베스트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도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 저고리를, 명품 가방 대신 해진 보따리를 곁에 두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죠. 그녀에게 보따리는 단순히 짐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초심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슬픈 사연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움직이는 거물 이정옥 회장이 왜 그토록 낡은 무명 저고리와 해진 보따리에 집착하는지 말이죠. 누군가는 그것을 성공한 자의 유별난 검소함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저 노인의 고집이라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 빛바랜 천 조각 사이에는 돈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한 여인의 찢어진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30년 전 정옥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보따리를 풀며 번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시절이었죠. 유독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고열에 신음하던 막내를 업고 정옥은 빗속을 뛰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바로 이 무명 저고리였고 아들을 감싸 안았던 포대기가 지금의 저 보따리였습니다. 병원 문턱은 높았고 보따리 속에 든 푼돈으로는 약 한 첩 지어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안고 울부짖던 그 밤, 막내는 엄마의 무명 저고리 소매자락을 꼭 쥔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옷 사줄게. 그것이 아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그날 이후 정옥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돈이 없어 사람 대접 못 받는 서름을 겪지 않겠노라고, 내 자식 같은 이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그녀가 악착같이 땅을 사고 백화점을 세운 건 죽은 아들에게 못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가가 된 지금도 그녀가 이 옷을 벗지 못하는 건 이 옷에 여전히 아들의 온기가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명저고리 소매자락을 만질 때마다 막내의 작은 손길이 느껴지고, 보따리를 맬 때마다 아들을 등에 업고 뛰던 그날의 무게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이 보따리는 짐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묻은 아들과 나누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지점장이 그 보따리를 걷어차고 참외를 짓밟았을 때 정옥 회장이 느꼈던 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의 추억이 다시 한번 짓밟히는 비통함이었죠. 그녀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던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모두가 낡은 저고리를 비웃을 때 유일하게 그 보따리의 무게를 함께 나눠 들어준 사람. 아들이 그토록 엄마에게 주고 싶어 했던 따뜻한 마음을 수진 씨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녀가 화려한 실크 드레스보다 거친 무명 옷을 더 사랑하는지. 정옥 할머니의 보따리는 슬픔을 이겨낸 사랑의 증표였고, 수진 씨에게 전해진 그 진심은 죽은 아들이 엄마에게 보내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음을 말이죠. 그녀가 흙먼지 묻은 보따리를 들고 자신의 백화점을 찾았던 날, 그것은 단순한 실사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땀 흘려 일구었던 그 초심이 여전히 이 화려한 건물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마지막 시험이었죠. 정옥 할머니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유통제국의 여제가 된 비결은 수조원의 자본금이 아니라 보따리 하나에 담겼던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흙먼지 가득했던 보따리 장수의 수첩은 이제 수진 씨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 진짜 성공의 의미를 전하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권부 10년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막강한 권세도 10년을 못 가고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라온 백화점을 자신의 제국처럼 군림하던 강태윤 지점장에게 그 운명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백화점 정문에는 최고급 검은 세단 10대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늘어섭니다. 당황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나가기도 전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중 가장 앞장선 인물은 본사 총괄 본부장. 강 지점장이 그토록 목매며 기다리던 K-인베스트의 실세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강 지점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본부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닥에 처참하게 깨진 참외 조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구두로 짓밟으며 비굴한 아부를 떨 준비를 하죠. 하지만 본부장의 시선은 지점장을 차갑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의 눈이 멈춘 곳은 저 멀리 찢어진 보따리를 든 채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정옥 할머니였습니다. 본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회장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십 명의 수행원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절도 있는 소리에 현장의 모든 VIP와 직원들의 숨이 멎어버립니다. 뗏물 묻은 저고리를 입고 쓰레기라 불리던 그 노인이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전설 이정옥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강 지점장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창백한 유령처럼 변해갑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당당하게 쥐고 있던 수진의 이름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정옥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보따리 내용물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보따리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하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지점장 앞에 내보이죠.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서늘합니다. 자네가 시장 바닥이라 비웃던 이곳이 사실은 50년 전 한 노인이 보따리 장사를 하며 피땀 흘려 사들인 땅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그 오만하던 지점장은 이제 털썩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며 할머니의 낡은 버선발을 붙잡습니다. 살려달라고 몰라뱉다고 울부짖는 그에게선 조금 전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추악한 비굴함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건물은 화려할지 몰라도 사람을 담을 그릇은 이미 박살났다며 그를 매섭게 꾸짖죠. 그리고 본부장을 향해 단 한마디 지점장의 즉각적인 해고와 책임을 명령합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지점장의 비명 뒤로 회장님은 바닥에 떨어진 수진의 이름표를 직접 주워 먼지를 털어냅니다. 우는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회장님은 그녀의 가슴에 다시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이제부터 이 백화점의 사람을 지키는 팀장이 되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죠. 멀어지는 지점장의 뒷모습 위로 백화점의 샹들리에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가운 명품 가방이 아닌 짓밟혔던 한 사람의 진심과 정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벌어진 처절한 몰락,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위대한 승리. 진정한 갑질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진정한 해소. 수진 씨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백화점의 공기는 전과는 다르게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화려한 유행이 지나면 결국 서랍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겠지만 누군가에게 건넨 진심 어린 친절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 법입니다.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청담동 라온 백화점에는 이제 인공적인 향수 냄새 대신 그 어느 때보다 사람 냄새 가득한 진한 향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한 달 뒤 백화점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1층 매장 입구의 풍경입니다. 차가운 마네킹이 서 있던 자리엔 낡은 보따리를 발치해 둔 인자한 노인의 동상이 세워졌죠. 이곳의 진짜 명품은 당신의 진심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이 파격적인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박수진 팀장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던 계약직 판매원에서 백화점 역사상 최연소 고객가치 팀장이 된 그녀의 가슴엔 이제 짓밟혔던 이름표 대신 단단한 자부심의 배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수진 씨의 책상 위에는 정옥 회장님이 직접 건네준 인생의 지도가 놓여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연이 빼곡히 적힌 낡은 수첩이죠.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고 사연으로 보라던 할머니의 가르침은 수진 씨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백화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들고 쭈뼛거리는 노신사에게 수진 씨는 먼저 다가가 마른 수건을 건넵니다. 비싼 코트가 젖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무릎이 시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정옥 회장과 수진 씨가 꿈꿨던 진짜 명품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수진 씨의 가슴에 계약직이라는 꼬리표 대신 팀장이라는 선명한 직함이 새겨지던 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축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의 학원비 고지서와 연체된 공과금 영수증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7년 동안 심장을 조여왔던 가난이라는 무거운 보따리를 비로소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었죠. 이제 더 이상 마트 마감 세일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동생들의 운동화 밑창이 다른 것을 보며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팀장이 된 후 처음 받은 월급날 수진 씨는 어머니의 낡은 약봉지 대신 정갈한 보석함처럼 예쁜 영양제를 샀고 동생들에게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대신 따뜻한 소고기 한 판을 구워주었습니다.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내일을 걱정해야 했던 수진 씨의 집안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누나의 눈치만 보던 동생들은 이제 자기만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누나, 나 이제 진짜 공부에만 집중해도 돼? 라는 동생의 말에 수진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가족을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안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집안이 안정되어 간다는 것. 그것은 수진 씨에게 단순히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불안함 없이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것이었죠. 비바람 치던 들판을 지나 이제야 작은 지붕 아래 발을 뻗게 된 수진 씨. 그녀의 팀장 이름표는 단순히 승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이자 가장으로서 짊어졌던 모든 고통이 마침내 보상받는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내린 채 더 높은 곳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라온 백화점의 아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엔 매장 바닥에 먼지 하나 없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 수진 팀장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매장 구석구석 비치된 무료 생수의 온도와 푹신한 간이 의자의 위치입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오후였습니다. 백화점 정문 근처에서 한 할아버지가 비에 젖은 종이 박스를 든 채 머뭇거리고 계셨죠.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빗물이 떨어질까봐 발조차 떼지 못하는 노신사. 예전 같으면 보안 요원들이 눈치를 주며 내보냈겠지만 수진 팀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나갑니다. 수진 팀장의 손엔 명품 가방 대신 보송보송하게 잘 마른 호텔용 타월과 생수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젖은 어깨를 정성껏 닦아드리고 행여 박스가 젖어 내용물이 상할까봐 튼튼한 백화점 쇼핑백으로 박스를 꼼꼼히 감싸주었죠. 주변의 수입 브랜드 매니저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수진 팀장은 그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손녀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평생 모은 쌈짓돈을 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수진 팀장은 할아버지를 가장 편안한 소파로 안내해드리고 손녀의 취향에 딱 맞는 선물을 고를 수 있도록 몇 시간이나 함께 고민해 주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길, 수진 팀장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쥐어주신 꼬깃꼬깃한 사탕 몇 알이 남았습니다. 수진 팀장에겐 그 사탕이 백화점의 어떤 실적보다 달콤한 성과급이었습니다. 수진 팀장은 매일 저녁 정옥 회장님께 받은 낡은 수첩에 오늘의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은 박스를 든 신사분의 마음을 닦아드렸다라고 말이죠. 숫자로 매겨지는 매출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명품 경영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온 백화점은 더 이상 선택받은 소수만의 성이 아닙니다. 누구든 낡은 보따리를 들고 들어와 자부심을 안고 나갈 수 있는 곳,
수진 팀장이 만들어가는 진짜 명품관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거듭 흐르고 라온 백화점의 가장 높은 곳 통유리 너머로 청담동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이사 집무실. 책상 위에는 세련된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이사 박수진. 사람들은 그녀를 라온의 전설이라 부릅니다. 계약직 판매원에서 시작해 실력과 진심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백화점 역사상 유례없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수진 씨는 가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이름표 하나를 꺼내봅니다. 계약직 박수진. 강 지점장이 비웃으며 떼어냈던, 그리고 정옥 할머니가 다시 그녀의 가슴에 달아주었던 그 이름표입니다. 고객관리팀장에서 이사가 되기까지의 10년. 그 세월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실적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녀의 방식에 누군가는 여전히 의문을 던졌고 화려한 배경이 없는 그녀를 시기하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 씨를 지탱한 건 그날 바닥에 흩어졌던 노란 참외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팀장이 된 후에도 가장 먼저 매장 바닥을 닦았고 부서장이었던 시절에도 목이 타는 손님에게 생수한 병을 건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서비스라 불렀지만 수진 씨에게 그것은 생존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보따리를 짊어졌던 그 무게가 결국 자신을 이 자리까지 밀어 올린 동력이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비서가 건넨 상자 안에는 향기로운 참외 몇 알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수진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엔 그날의 무명저고리가 생각나는구나. 네가 내 보따리를 들어주던 그날부터 나는 이미 네가 이 자리에 앉을 것을 알고 있었다. 정옥 회장이 물려준 건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보따리를 기꺼이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용기였죠. 이제 수진 씨는 백화점의 샹들리에 빛이 매장 구석구석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이름표 없는 이들에게까지 골고루 닿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누군가의 낡은 옷차림 뒤에 숨겨진 위대한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눈. 박수진 이사가 증명한 진짜 명품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든 보따리 속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이 담겨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사가 된 오늘도 수진 씨는 가끔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매장을 돕니다. 혹시나 낡은 옷차림에 주눅든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옛날의 자신처럼 이름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비틀거리는 직원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죠. 그녀는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만 걷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창고 정리를 함께하고 발이 부은 판매원들에게 몰래 편안한 슬리퍼를 건네며 그녀는 자신이 짊어졌던 그 보따리의 무게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사직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실적의 대가가 아니라 그날 빗물 섞인 눈물을 닦아주던 정옥 할머니의 보따리가 건넨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을요.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숫자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회의실에서 차가운 실적주의자들을 향해 던진 그녀의 한마디는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강 지점장의 오만함에 던지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개점 전 한가로운 정원 벤치에 낡은 가디건을 걸친 정옥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수진 씨는 환한 미소로 달려가 할머니의 곁에 앉죠. 할머니는 보따리 안을 뒤적거리더니 지난번 지점장의 구두발에 짓밟혔던 것과 꼭 닮은 노란 참외 두 알을 꺼내놓습니다.
올해 마지막 참회라며 건네는 할머니의 손길에선 수조원의 자산가가 아닌 손녀를 아끼는 평범한 할머니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대리석 바닥이 아닌 따스한 햇살 아래서 참외를 나누어 먹습니다. 수진 씨는 참외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깨닫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건넨 생수 한 병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보따리를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요. 세상은 가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낡고 초라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정옥 할머니와 수진 씨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걸친 브랜드가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의 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들이 몰라주는 낡은 보따리 하나쯤 품고 계시지는 않나요? 낙담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보따리 속의 진심을 알아봐 줄 겁니다. 당신의 선의가 기적이 되어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